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가자입니다. 오늘은 점심 먹고 왜 졸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안 졸릴지도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대본을 쓰고 있는데 며칠 전 제 인스타그램에 키리니 분이 댓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셔가지고 키리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대본을 썼는데요. 여기서 키리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즉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먹은 음식과 생활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요리도 못하는데 뭘 먹고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방문해 주셔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점심 먹고 나면 졸린 이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밥 먹고 졸린 게 소화시킨다고 피가 위장으로 다 몰려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제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전혀 졸리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밥 먹고 졸린 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분명 식사하실 때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졸린 현상은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왔고 아마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혈당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저혈당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힘이 없어지고 자꾸 눕고 싶고 잠이 쏟아지죠.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적절히 탄단지를 맞춰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혈당 변화가 이렇다고 봅시다. 먼저 아침을 굶은 사람을 볼게요. 아침을 굶었으니까 아침에는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전 내내 배가 고프겠죠. 이럴 경우는 점심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한꺼번에 하게 되고 특히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우동, 짜장면, 덮밥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혈당은 엄청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저혈당에 빠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신피로 책 이야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반응성 저혈당 증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되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탄수화물로 먹을수록 훨씬 혈당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높게 올라갈수록 큰 반응성 저혈당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1식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는 시간 동안에는 혈당을 낮게 유지하겠죠. 이게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우리 몸의 잉여의 에너지나 아니면은 어떤 필요 없는 부산물들을 청소해 주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사들을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1일 1식으로 점심을 한 끼 먹는데 그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혈당 피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도 엄청나겠죠.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적당하게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시간이 긴 것은 좋은데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폭식하듯이 하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나 1일 1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해야 효과도 좋고 건강에 도움도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혈당을 적게 올리는 식사를 하셔야 밥을 먹어도 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혈당 변화를 보면 식사를 하면 혈당의 폭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성 저혈당이 없기 때문에 졸리지 않는 거죠. 저도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늘 점심 먹고 쓰러져서 낮잠을 잤던 제가 이제는 자려고 하지만 졸리지 않아서 눈만 감고 있을 때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드실 때 밥이나 면 양을 줄이시고요. 만약에 공깃밥이 나오는 곳이면 밥은 밥만 덜어가지고 밥만 먹는다거나 덮밥류면은 주문을 하실 때 아예 밥을 밥만 담아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순댓국 이런 거는 밥 빼고 순대나 고기를 대신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백반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샐러드 먼저 드신 후에 그리고 단백질 반찬들 그리고 탄수화물 순으로 먹어주시면 혈당 변화를 조금이라도 좀 덜 높게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좀 덜 졸리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도시락 메이트가 부서를 옮기면서 다시 구내 식당 밥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일주일 식단에서 제가 골라 먹을 것을 미리 표시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식단이 있는 그 요일은 제가 그냥 도시락을 싸가서 혼자라도 도시락을 먹고요. 아닌 날들은 이제 회사 동료들과 구내 식당에 가서 골라 먹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식단 예를 한번 볼게요. 짬뽕탕하고 군만두, 방울토마토 치즈 야채 샐러드를 제가 주로 먹었는데요. 군만두 하면은 좀 왜 탄수화물 적게 먹는 데인데 군만두를 먹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속만 파서 먹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먹은 것 같아서 좀 민망했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한 탄수화물 양을 낮추고 저녁에는 저탄수화물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맵기 저탄수화물로 먹으면 제일 좋지만 불가능하시다면 이렇게 골라서 드셔보시는 것도 정말 덜 졸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신다면 배부르게 드셔도 안 졸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골라 먹는 정도로 하신다면 식사 양도 점심에는 조금 모자르게 드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면 식후 쏟아지는 졸음은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멤버들이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러 간다. 뭐 막 떡볶이를 오늘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신다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산책을 한다거나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이시는 게 덜 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심 먹으면 오늘 우리가 왜 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반응성 저혈당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